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글로벌 한류 축제인 2024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어제에 이어 오늘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어제는 63개 나라에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의 결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튿날인 오늘은 국내 최정상급 K-팝 가수 20팀이 출연하는 KBS 뮤직뱅크 창원 특집 방송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105회 전국체전에 이어 44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오늘부터 경남에서 열리는데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낼 선수들의 열전이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셔틀콕이 시원하게 허공을 가릅니다. 몸풀기도 잠시, 강하게 내리꽂는 스매싱과 재치 있는 헤어핀도 선보입니다. 경기장에 선 두 선수,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 배드민턴 남자부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준, 박수환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배드민턴 경력을 더하면 30년이 훌쩍 넘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단식에선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복식에선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합니다. 네. 이길 수 있겠습니다. 당구 대위 3개의 공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집니다. 개막식 전 사전 경기지만 경기장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2년 전 울산에서 열린 장애인체전 당구 남자 3쿠션 단식에서 동메달에 영예를 안았던 백이한 선수. 이번 대회에서 메달 수확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지만 또 한 번의 도전을 남겼습니다. 진짜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래도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출전했습니다. 네, 도전해야죠. 13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6,500여 명 선수들이 3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지난 파리 패럴림픽에서 10회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이룬 보치아부터 최다 메달을 얻은 탁구까지 김해와 진주 등 12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517명의 선수가 29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경남 선수단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2011년 진주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노립니다. 44번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엿새 동안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채워집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새 사령탑으로 이호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호준 감독은 첫 NC 출신 감독으로서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 인생은 이호준처럼. 묵묵하게 버티다 필요한 순간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야구 선수 이호준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은퇴 전 마지막 4년을 주장으로서 신생팀 NC의 기틀을 잡았고 타격 코치로 2020년 통합 우승도 일궜습니다. NC의 맏형 이호준이 이제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NC파크 잔디를 다시 밟은 그의 첫 마디는 육성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회부터 9회까지 정말 사인 안 내고 정말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면은 저 선수를 믿고 좀 공격적인 정말 그런 야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FA 영입 대신 1군 투타 한 자리씩을 비워 유망주를 기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젊은 야구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선수들에게 늘 전력 질주를 요구했습니다. 주장 후보도 이미 정했습니다. 따까리란 말을 뭐라 쓰죠? 대화가 잘 돼요. 지금 선수하고 저 타팀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첫 NC 출신 감독으로서 서재흥 수석 코치를 제외하고는 기존 코치진을 중용할 계획. 이호준식 야구가 뭐냐는 질문에 준비된 야구로 답했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야구가 될 겁니다. 최고의 저희 전력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매일 미팅에서 준비해서 디테일하게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 감독은 경남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3년 내 우승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챔피언 반지를 거머쥐며 우승 DNA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호준 감독이 NC 다이노스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1500년 전 김해에서 번성했던 근관가야인들이
조개 껍질을 섞어 땅을 돋우며 성을 쌓아 올린 자취가 드러났는데요. 삼국시대보다 이른 시기에 완성한 가야인의 토목 기술과 지배층의 권력 규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단히 다져진 흙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아래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벽의 높이는 최대 4m, 낮은 지대를 매립해 땅을 확장한 것입니다. 1500년 전 근관가야에 왕궁이 있던 도시, 5세기경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기존의 도시에서 규모를 더 확장해 나간 것으로 당시 토목 기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삼국시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를 메워서 흙을 쌓고 그거를 대지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 어디에서도 이제 고대 시대에 확인할 수 없었고요.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던 조개 껍질을 섞어 쌓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금관가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유물도 공개됐습니다. 사슴과 고래, 상어 등 각종 동물뼈로 만든 화살촉과 바늘, 토기와 토우 등 제사 관련 물품들도 출토됐습니다. 이 왕성 내부에서는 또 생산을 하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골각기를 만드는 생산의 공방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양의 동물뼈와 또 만들다 만 미완성의 골제품들. 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가 대규모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당시 가야 왕성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함안의 가시거리가 270m까지 좁혀지는 등 시야가 좋지 못한데요. 출근길 차량 운행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진주가 7도, 거창이 3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진주가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최대 15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부터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일요일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함안이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김해가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산청이 5도로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23도, 사천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441명 모집에 3,040여 명이 지원해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남 50개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23개 과목 134명 모집에 610명이 지원해 평균 4.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지원자 성비는 여성이 65.7%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 댐 신설 후보지로 경남에서 의령군 가래천과 거제시 고현천 등 전국 10곳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기후대응 댐 신설에 반대하던 강원 양구와 충남 청양 등 4곳은 이번에 확정된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동군이 대표 특산물 축제인 악양 대봉감 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봉감 주산지인 하동군 악양 지역은 지난해 탄저병과 냉해 피해가 겹쳐 생산량이 줄었고 올해는 일소 피해와 낙엽병 등이 발생했습니다. 하동군은 축제 대신 수도권에서 대봉감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원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주변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석재글씨 2개를 즉시 철거하고 창원시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석재글씨는 박물관 터에 있던 옛 추산 정수장을 기리기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과 마산시장이 제작한 것으로 1995년 철거 이후 2001년 지금 자리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 석재글씨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내판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700억 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 송치됐던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인천과 울산 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불법 대출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과 울산, 평택 등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약 214억 원어치의 추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